1988년 7월 6일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 파이퍼 알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3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었던 파이퍼 알파는요, 그 크기가 자유여신상의 2.5배 정도 되는 커다란 해상 기지였어요. 시속 185km의 바람과 30m짜리 파도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된 건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아주 조그만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밸브를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조인 거예요. 원래는 손으로 꽉 조인 다음에 기계로 2차로 조여야 하는데 귀찮아서 손으로만 닫고 만 거죠. 느슨하게 조여진 그 밸브 틈으로 가스가 누출됩니다.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꽝! 폭발! 파이퍼 알파는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저장실 안에 고압가스와 원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폭발물 창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폭발이 정말 얼마나 컸던지 800m 이상 파편이 날아갔고요. 1.5km 떨어진 곳에 있던 선박에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요. 폭발로 인해 즉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이 즉시 사망했어요. 그리고 불길이 막 번지기 시작하죠. 화재가 나자 인부들은 매뉴얼대로 헬기장 아래에 있는 플랫폼에 모여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요, 공중으로 이렇게 막 치솟는 불길이 너무 강해서 헬기에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이때 불타는 플랫폼에 모인 인부들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기다리거나 아니면 30m 아래에 있는 바닷물로 뛰어들거나. 물론 북해의 바다는 차갑고요. 물에 뛰어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30m 아래에 기름투성이 물에 몸을 던지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바다 위에 해상기지였고 고압 가스관이 연이어 폭발하고 있었고 플랫폼은 불타고 있었고 저장실에서 2차, 3차 폭발이 이어지는 상태에서요. 접근하지 못하는 헬기를 기다리면서 기지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느리지만 확실한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이거든요. 많은 인부들은 주춤거렸고요. 그 사이에 몇몇은 바닷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다시 폭발이 크게 일어났어요. 크레인이 무너졌고요. 이 크레인의 무게와 함께 81명이 모여서 구조를 기다리던 마지막 건물이 통째로 추락했습니다. 폭발과 추락으로 전체 228명의 인부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165명. 해상 유전 사상 최악의 참사였죠. 그런데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53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플랫폼을 버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리에서 기다리던 이들 중에서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용어가 새로 생깁니다. 버닝 플랫폼, 불타는 플랫폼. 변화의 결단이 필요한 위기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변해야 해요. 지금까지 쭉 해오던 대로 해서는 어차피 답이 없잖아요. 궁즉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라고 하죠. 궁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해서 궁즉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결국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어떻게든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정말 급하면은 뭔가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서 세상이 나를 위해 막 잘 굴러갈까요? 궁즉통이라는 말이 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궁즉통은요, 원래 주역의 계사전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원문은 좀 더 길어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해석해 볼게요. 궁즉변, 궁하면 변한다. 변즉통, 변하면 통한다. 통즉구, 한번 통하면 오래 간다. 즉, 궁하면 저절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 문장이에요. 궁즉통의 핵심 메시지는 막다른 지점에 닿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변화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림동에 살 때 고시생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가 신림구동이라고 했거든요. 고시촌이요. 지금은 대학동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그 신림구동이 아주 깎아지른 듯이 경사가 높아요. 관악산에 기대서 만들어진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한창 사법시험이 전성기일 때는 고시촌에 고시생이 무려 2만 명이나 살았다고 했습니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원룸과 고시원들이 빼곡하게 있는데요. 당연히 위쪽으로 갈수록 값은 싸지겠죠. 월세도 싸고 밥값도 좀 싸고 뭐 그렇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주 조용해요. 기껏해야 마을버스가 어쩌다가 다니는 것 말고는요. 밥집과 슈퍼 외에는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다들 공부하는 고시원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 주로 사는 사람들은 장수생이었습니다. 장수생이라는 말 아세요? 재수생, 삼수생을 넘어서 여러 차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장수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제 형편도 넉넉지 않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못하고 하니까 점점 더 값이 싼 곳을 찾아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수생들 중에는 아주 오래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험서적이라는 거는 거의 해마다 새 판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바뀐 법령이나 새로운 판례 혹은 기출문제를 추가하기도 하고 또 몇 년에 한 번씩은 아예 내용을 많이 바꾼 개정판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보고 있던 책이 익숙하니까 새 거를 사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옛날 책에다가 자꾸 덧댑니다. 새로 나온 부분을 오려서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덕지덕지해질 거잖아요. 책을 우리가 많이 보면 손때가 묻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책 표지가 새카매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합격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적인 답입니다. 학원 강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합격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합격기에서 이따금 장수생들이 오랜 고생 끝에 결실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많이들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쓰던 책을 싹 갈았다는 거죠. 심기일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쓰던 책을 전부 버렸다. 제 지인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법학 전공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20대 내내 합격을 못했습니다. 2차 시험이 아니라 아예 1차 시험조차 한 번도 못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군대에 가야 할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학원 실강을 듣지 않고 라디오 테이프로만 들었는데요. 그때는 인강이 아직 없었어요. 이 카세트 테이프의 강의를 녹음해서 팔았거든요. 이 친구가 그 테이프들을 모두 버리고 학원을 등록합니다. 둘째, 책들을 전부 버리고 새 책으로 싹 바꿨어요. 셋째, 자극을 받기 위해서 스터디1을 모집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적극적인 친구가 아니었는데 혼자만 있으니까 매너리즘에 자꾸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고시생 카페에 스터디1 모집 공고를 올려서 수험 경력이나 출신 학교나 이런 거는 묻지 않을 테니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만 모아서 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년을 스케줄대로만 정말 알차게. 이 친구는 그 다음 해 1차를 붙었고요. 그 다음에 2차까지 붙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학원을 나갔다, 스터디를 꾸렸다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해오던 방식을 싹 바꾸고 나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화하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은 느리지만 확실한 죽음뿐이다. 둘째,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하던 대로 계속 해왔던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셋째,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 궁할 때 그것을 뚫으려면 변해야 한다. 네, 제외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과 태도 그리고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